분트 학파의 한 대변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신적 상태가 적어도 의식의 문턱에 다다르지 않는다면 정신적이라고 칭할 수 없다. 이 주장은 의식만이 정신적인 것이고 따라서 모든 정신적인 것은 의식된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거나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저자는 정신적 상태라고 말했는데 논리적으로 보자면 어떤 상태라고 말하는 편이 옳을 듯하다. 왜냐하면 그는 그러한 상태가 정신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논거는 가장 단순한 정신의 사실이 감각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감각은 더 단순한 사실들로 나누어질 수 없다. 따라서 감각에 선행하거나 근거가 되는 것은 절대로 정신적이지 않고 생리적인 것이다. 따라서 무의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헤르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하나의 관념이 의식의 문턱 안으로 떨어지면 그 생각은 계속 잠재적인 방법으로 존재하고 지속적으로 문턱을 다시 넘어서 나머지 생각들을 억압하려고 한다. 이 문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감스럽게도 진정으로 망각된 것은 절대로 다시 되돌아오려는 경향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르바르트가 관념 대신에 현대적 의미에서의 컴플렉스라고 말했다면 그의 문장은 전적으로 옳을 것이다. 따라서 그가 실제로 무언가 그것과 같은 것을 생각했으리라고 가정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다. 철학적으로 무의식을 반대하는 한 사람은 이 문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소견을 명백히 밝혔다. 만약 이 문제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무의식적 삶에 대한 온갖 있을 수 있는 가설들, 즉 그 어떤 관찰로도 통제될 수 없는 가설들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게 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저자의 경우에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온갖 어려움에 빠져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결정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도대체 그는 이러한 가설이 그 어떤 관찰로도 통제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안다는 말인가? 그는 이것을 단지 선언적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헤르바르트식의 관찰을 하지는 않는다. 내가 이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일이 경험 심리학에 반대되는 시대에 뒤떨어진 철학적 태도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분트 자신의 견해는 소위 무의식적 과정은 무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불분명한 정신적 요소라는 것이고 가정적인 무의식의 과정이란 사실 증명할 수 있거나 적어도 덜 가정적인 의식 과정으로 치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심리적 가설로서의 무의식에 대한 명백한 거부를 의미한다. 이는 이중의식의 경우를 개별적인 의식의 변화로 설명한다. 그것은 종종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다수의 의식을 가진 개체가 강제적이고 사실에 반대되는 새로운 해석으로 대치된다. 후자의 경우는 분트의 주장에 따르면 동시에 하나의 동일한 개체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바데로의 경우가 아니다. 대강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두 의식이 동시에 한 개체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은 아마도 의심할 여지 없이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통상적으로 교대로 출현한다. 그러나 피에르 자네는 하나의 의식이 머리를 지배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하나는 의식이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코드의 도움으로 관찰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즉, 이중의식은 다분히 동시적일 수 있다. 분트는 이중의식, 즉 상위의식과 하위의식에 대한 생각이 페이너가 말한 의미에서 여전히 셸링아파의 심리적 신비주의의 잔재라고 주장한다. 그는 분명 무의식적인 관념이 그 어느 누구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생각에 부딪히고 있다. 이 경우에는 물론 표상, 즉 지각에 의해 의식에 나타나는 대상의 상 또는 마음에 그릴 수 있는 심상,
지각 내용, 기억상 등 마음에 일어나는 것으로 직관적인 점에서 개념이나 이념의 비직관적 작용과 다르다. 관념이라고도 번역된다. 그러한 표상이라는 단어도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무엇인가를 상상하는 하나의 주체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트가 왜 무의식을 거부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난관은 내가 보통 하는 것처럼 관념이나 감각 대신에 내용을 말함으로써 쉽게 피해갈 수 있다. 나는 여기에서 나중에 상세히 다루게 될 내용, 즉 생각된 것 또는 의식된 것이 무의식적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 주체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자아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분투에 관심을 끈 것이 관념들이었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관념들의 생각을 그가 크게 거부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가 이 생각을 얼마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가는 그의 표현 방식에서도 알 수 있다. 막 태어난 동물이 하는 모든 행동 이전에 어떤 관념을 갖고 있다면 동물이나 인간의 본능에는 얼마나 풍부하고 선취된 삶의 경험이 있을 것이며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역시 대부분의 것을 경험과 훈련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사실에 얼마나 이해하기 힘들어 보이겠는가. 그러나 그런데도 타고난 행동 양식이 있고 선취되지 않고 축적된 인생 경험과 같은 보물들이 있다. 문제는 그것이 다만 관념이 아니라 그림, 기획 또는 상들이며 비록 자아가 상상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칸트가 자신의 저고리 끝단에 꿰매어 놓고도 잊어버린 100달러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분트는 여기에서 그가 스스로 언급했던 볼프를 떠올렸을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에서 발견하는 것에서만 추론할 수 있는 무의식 상태와 볼프의 구별을 생각해냈을 것이다. 본래 타고난 표상들에는 아돌포 바스타인 기초사고도 포함된다. 이 개념은 도처에 존재하는 유사한 견해의 기본 형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날 원형이라고 설명하는 것과도 같다. 물론 분트는 이 견해를 거부하는데 항상 소인들이 아닌 표상들이 문제됨을 시사한다. 그는 여러 장소에 동일한 현상의 원천이 있다는 것은 비록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경험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거의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맥락에서 인류의 정신적 자산 전체를 부인하고 또한 신화 이면에 개념 체계가 숨어 있다는 가정은 있을 수 없다는 분투다운 이유를 제시하며 해석이 가능한 신화 상징주의 관념도 거부한다. 무의식이 개념체계라는 고루한 견해는 분투의 시대에도 그 이전 또한 이후에도 말할 것 없이 유지될 수 없었다. 세계의 전환기에 무의식의 관념이 대학의 심리학에서 줄곧 거부되었다고 추측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이미 테오드로 페이너뿐만 아니라 이후의 테이도로 립스도 무의식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 비록 그에게 심리학이 의식에 관한 학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의식적 감각과 표상들에 관해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들을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정신적 과정이란 그것의 본성, 좀 더 상세히 표현해서 그것이 개념에 의거할 때 의식 내용이나 의식 체험이 아니고 그와 같은 것이 존재의 밑바닥에 놓여있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신의 실제다. 그러나 의식적 삶에 대한 관찰은 다음과 같은 확신에 이르게 한다. 즉, 무의식적 감각이나 표성들이 우리 안에서 때때로 발견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삶의 맥락이 주로 언제나 그 속에서 이루어지며 다만 때때로 특정한 시점에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 그에 속하는 상들로 자신의 존재를 직접 우리에게 알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생활은 항상 의식 내용의 형상이나 상들로 우리 안에 현존하거나 현존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진행되는 것이다. 립스의 묘사는 오늘날의 개념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심리학에서의 무의식의 이론적 기초를 보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도 무의식의 가설에 대해 반대하는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예를 들어 막스 데슈어는 그에 져서 근대 독일 심리학사에서 카루스나 하르트만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자, 여기에는 어떤 히스토리칼리 의식과 무의식 이게 관계, 특히 무의식이 어떻게 다뤄져 왔는가 해서 과거의 학자들은 이 무의식의 개념을 잘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히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지금부터 융이 자기가 생각하는 무의식은 특히 심리학 쪽에서 무의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한 어, 먼저 서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다 그대로 소화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무의식이라고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그리고 현재도 이 무의식이라는 개념들을 잘 수용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은 거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지난 수업 이번 또 오늘 잠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무의식이라는 게 지금은 어느 정도 친해졌는지 하는 얘기를 잠깐만 하고 갈까요? 저는 이번 해에 조금 꿈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아, 예, 아주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꿈을 공부를 하니까 무의식을 굉장한 걸 좀 경험을 하고 뭐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해요. 알고 있지 않고 무의식에서 잤을 때 잠잘 때 무의식 안에서의 내 성격 구조와 이런 부분을 제가 꿈에서 누구한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네,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리고 사실은 꿈에서 미리 어떤 걸 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무의식이 알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 제가 지금 그래서 약간 무서워지네?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예.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상황에 가서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와서 집에 와서 꿈일기를 봤더니 그게 그렇게 이미 나한테 예언처럼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대단한 거다. 네. 아주 좋은 어떤 좋은 체험이죠. 이게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어떤 이게 친숙하게 내 아군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내 적군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무의식이.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의외의 사건으로 해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무의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무의식을 잘 소화해내는 분은 내가 의식적으로 잘 살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내 무의식이 나를 도와준다. 항상 든든하게 의식으로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챙겨주는 어떤 존재. 그래서 의식과 상보적인 존재라는 개념으로 가져가면 우리가 편안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네. 그리고 남 선생님은 어떤 체험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제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히스테리를 부리는 그 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알아차리니까 그 예방을 좀 할 수 있더라고요. 예방을. 그렇죠. 그러니까 히스테릭한 그런 상황들이 되어서 내가 지금 이런 불만족스러운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 이제 대상과에 있어서의 어떤 무의식,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있는, 그러니까 나의 무의식도 알아차리지만 그러니까 이제 관계 속에서
대상에 대한 무의식도 알아차리게 되니까 훨씬 더 과거보다는 여유가 있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역전이나 어떤 전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그 전이에 이제 무의식적인 세계를 몰랐을 때는 막 뭐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같이 춤을 춘다거나 같이 막 예, 맞서고 싶어지는 거죠. 예, 막 같이 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투사를 하면 저게 투사인지를 모르고 이제 이렇게 나한테 그런다 생각을 하니까 저도 같이 또 투사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막 그 고리들이 막 이렇게 이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마음이 되게 좀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과거 같으면 정말 내가 이제 이렇게 피학적으로 내가 능력이 없나? 막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막 이렇게 이제 위축되고 피학적으로 이렇게 가져왔을 텐데 이제 그 사람한테 있는 무의식을 조금 이해를 하니까 저 사람이 최근에 왜 저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구나. 그래서 이럴 때도 있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뭐 대화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뭐 대화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 기간 지켜봐줘야 될 필요도 있죠. 네, 그래서 그냥 기다려주자. 이렇게 기다려주고 기다려보자. 뭐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다려주니까 뭐 제 마음이 일단 편하니까 그 사람하고의 눈맞춤이 불편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대화가 편안해지니까 그 사람도 또 그런 편안한 어떤 나의 어떤 정서를 또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하니까 그냥 차츰 이렇게 좋아지는 거를 조금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것 우리가 같아요. 보통 매닉하는 것은 네네. 디프레시브한 것하고 항상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사람들이 매닉한 방안을 쓸 가능성들이 있어요. 이게 무의식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환경 자체가 그렇죠. 안정되고 불안하지 않고 특별히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못난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편안한 장소에 있게 되면 사실은 사람들이 매닉한 것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되죠. 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가 인정받고 괜찮아 네. 라고 한다면 무리를 하지 않겠는다. 그런데 누구도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무시되는 느낌이라 자기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있으면 자기가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 이런 강박적인 어떤 상황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약간 좀 배틀을 좀 하다가 어, 배틀을 하다가 이거 내가 왜 이러지? 여기 어, 휘말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이번에 선생님, 과거의 중요한 대상과 패턴 속에 있었던 배틀 대상이 내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에 의해서 예, 내가 휘말려서 예, 강렬한 예. 정서를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그분의 내적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조금 뭐가 조금 자기도 뭔가 자기가 이렇게 편안하지 않았나? 선생님 얼굴을 보니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선생님 제가 불편한 게 있나요? 이렇게 또 어,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 그래서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근데 저는 괜찮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네, 상대방한테 너가 어째서 뭐 이렇게 어, 하면은 그게 되게 관계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조금 내가 또 역으로 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어. 평가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조심스럽죠. 그래서 든든한 인바이러먼트가 돼준다는 게 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너 사실은 이거 못했어. 오늘 또 보니까 또 뭐 잘못하던데 라고 하는 엄마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내담자, 이제 그 임상을 하면서, 얘가 이제 그 지난번에 교수님 그 슈퍼비전 받았던 케이스인데, 남자 선생님들은 되게 좋은데, 여자 선생님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크더라고요. 어, 어. 그래서 이제, 물론 타당한 이유는 있어요. 남자 선생님들은 되게 남자같이,
막 크게 막 이렇게 이제 남자로 대해주고 이게 조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여자 선생님들은 막 너무 심하게 잔소리하고 이래서 뭐 타당하게 보이는 의식에서 타당하게 보이는 이유는 있지만 이게 무의식을 들여다볼 때 자기를 버리고 간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그렇죠. 원망 이런 것들이 그 미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딱 스치면서 아 이게 이 아이의 정서가 여자 선생님을 거부했던 이 정서가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면서 얘는 그렇게 생각 못하지만 의식에는 아이는 그런 게 전혀 없죠. 무의식의 네. 일이니까. 네,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무의식이라는 거는 참 알면 되게 친해지고 그렇죠. 편안해지는 예.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든든한 나의 어쩌면 또 하나의 나죠. 네. 근데 어쩌면 지금 내가 의식하는 나보다 훨씬 큰 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무의식의 세계가 너무 넓고 깊고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가 경험하는 또 무의식은 되게 일부라는 거죠. 그렇죠. 예. 되게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뭐 그냥 경험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많고 또 속아 넘어갈 때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있는 무의식의 광대한 세계를 우리가 다 만나지 못하지만 무의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를 선도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필요한 지점이 있는데 내 의식이 계속 그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뭐라고 할까 압도하거나 우리가 강요받는 느낌 속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냥 넌지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의식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차리는 사람에게서는 무의식에서 내가 지금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어떤 다른 세계에 대한 내가 나에게 어떤 귀한 길들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보지보다는 다른 측면도 이렇게 언뜻 보여주는데 그 자체가 나하고 너무 낯설은 거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사람은 이 무의식의 도움을 못 받는 거죠. 그게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그런 공부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본 게 제가 남편을 만난 것도 제가 남편을 첫눈에 제가 보고 반했거든요. 네. 무은에서 한 무리의 남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남학생들이 한 6명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5명은 누군지 얼굴도 기억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그냥 그 한 명이 저한테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꽂혔어 필에 꽂혔어 하는 것처럼 꽂혀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공부를 안 했고 제가 뭐 과도 이과를 나왔으니까 어머나 그냥 내 인연을 정말 만났나 봐 했지만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를 생각하면서 야 이것도 무의식의 선택이었구나. 네. 엄청난 일이죠. 그런 것들이. 그렇죠. 예. 예. 굉장히 그 뭐 직장을 선택해서 어디로 가고 하는 이런 거, 제 옆에 또 그런 어떤 남자 의사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는 이런 것들 다 무의식적인 그런 부분에서 커내게 되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봐요. 요즘에 이제 공부를 그렇죠.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성찰이 넓어지면서 나라는 사람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죠. 내가 옛날에 봤던 나는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있는 나였는데 내가 모르는 것까지를 다 내가 지금 챙겨서 알지 못하지만 내가 굉장히 부자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껏 여유가 있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은 의식의 세계에서만 살아서 이때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강박적으로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의식으로서 완벽해진다고.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많은 신경증 환자들에게 드러나는 거죠. 의식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이 퍼펙션은 우리 인간에게는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적인 것을 우리가 의식으로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끊임없이 내가 이상적인 어떤 상태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불안으로 오고 또 실패했다고 느끼면 그게 우울로 와버리죠. 그래서 불안과 우울이 계속 겹치는 것은 내가 의식의 세계 속에서 완벽해지고자 하는 노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지금 아주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애를 쓰지만 내가 제한된 시간 내에 다 준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내가 지금은 잘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 시간에 아마 잘 할 거야. 내가 지금 모르지만 그때 또 좋은 생각이 있을 거야라고 한다면 내 무의식이 나를 도와준다고 그런 의식까지 가지 못하지만 항상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잘 돼. 라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는 준비를 강박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더 준비가 덜 됐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어떤 퍼포먼스 면에서는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이분은 스폰테이니어스하게 자기 안에 떠오르는 거예요. 스폰테이니어스하게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거의 무의식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막 생각해서 얻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 내 안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하는 것을 존중하면서 나한테 이런 게 떠오르네 하면서 그걸 따라가 보는다고 한다면 훨씬 여유 있게 자연스럽게 그 과정들을 갈 수도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잘 서포트하는 어떤 무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good object 아주 나를 잘 항상 도와주었던 어머니상 좋은 어머니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같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good object가 우리 안에 많이 가지고 있는 good object를 가진 분들은 삶이 굉장히 여유롭죠. 그런데 배드 아브젝트를 많이 가진 분들은 무의식 속에 있는 이 배드 아브젝트들 때문에 이걸 자기가 살아낸 내적 대상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내적 대상 관계가 외부로 투사 형식으로 나와서 외부로 자꾸 배드 아브젝트가 투사되면 그 외부 대상 관계의 관계가 또 나빠지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익숙한 대상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넓게 이 무의식 전체 속에 무의식 속에 우리의 단순한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셀프라는 개념이라지 어떤 여러 가지 원형들 이제 이런 개념 무의식 속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우리가 조금 공부해 나가면서 이런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그걸 이름을 뭐라고 부르건 그걸 어쩌면 원형이라고 부르건 셀프라고 부르건 여러 개념화하는 것은 그 현상들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 언어화하는 과정이죠. 근데 언어화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마다 이걸 어떻게 데시그네이션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영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철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좌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 자체는 그냥 있는 거죠. 그 있는 현상을 이름 붙이고 그리고 설명하는 방법은 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웨어하고 이걸 지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우리하고 친한 이 새로 태어난 생명을 우리가 굉장히 러빙 아브젝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면 이 괴물이야 라고 느끼는 거다. 이거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무의식을 무서워서 계속 도망다니는 분은 꿈도 악몽으로 가득 차겠죠. 무의식의 세계에 두려움. 그래서 이 무의식 속에서 출현하는 괴물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잠자면서 꿈꾸는 것이 자기는 굉장히 편안하고 또 다 좋은 꿈이 자기를 찾아와 주길 바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을 잘 만나가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또
그쪽에서 좋은 체험을 하시는 분은 다른 분의 무의식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무의식 세계와 의식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도울 수 있는 힘도 생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은 정신분석의 세계에는 우리가 얼마나 무의식을 우리의 벗으로 생각할 만큼 친숙해지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 융의 얘기를 이 지적인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알아가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정서적으로 소화해내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내가 하나의 퍼슨으로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무의식들과 얼마나 친해지느냐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 아까 얘기 들어 무의식을 안다고 하죠. 무의식의 세계는 무변광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의 정도니까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을 만날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탐색이 깊어지고 그쪽에 체험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우리가 풍요로운 인격으로 우리가 변모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따라가 보죠.